철의 재련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산화하는 반응이 이제 여러 분야에 뭐 이용이 되고 있단 말이지. 대표적으로 이제 철의 재련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금속이 이제 철이잖아, 그지? 근데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이 철이 우리가 사용하는 건 순수한 철인데 자연 상태에서는 이게 순수한 철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철이면 Fe2라고 써야 되는데 Fe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아까 이제 반응성 쭉 써줬다만 철이 반응성이 굉장히 큰 금속이다 보니까 공기 중에 있으면 금세 산소랑 결합을 해버려. 그래서 대부분 산소랑 결합한 이렇게 산화철이라고 하거든. 요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야. 이제 요 성분이 암석에 들어있지, 암석에. 그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철광석이라고 해요, 철광석. 그래서 철광석 안에 산화철이라는 성분으로 이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광석 그러면 보통 이렇게 화학식으로 이렇게 쓴다고. 근데 우리는 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순수한 철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얘를 바꿔줘야 돼. 이제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얘를 바꿔주거든. 이걸 재련이라 그래, 재련. 이 재련을 우리 흔히 말하는 제철소, 용광로에서 이 재련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그림 보면은 이렇게 용광로 그림이 하나 나와 있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용광로 안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을 집어넣어요. 철광석도 일단 집어넣고, 화학식도 항상 쓸 줄 알아야 됩니다. Fe2O3. 그 다음에 석회석이라는 것도 넣어줘. 석회석. 그 다음에 코크스라는 것도 넣어줘. 코크스는 그냥 C라고 씁니다. 석회석은 CaCO3, 코크스는 C야. 코크스는 그러니까 그냥 탄소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탄소 덩어리. 우리 왜 연필심도 그냥 탄소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런 거 비슷한 거야. 그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산소를 집어넣으면서 용광로를 막 가열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용광로 안에서 얘네들끼리 서로 화학 반응을 막 해요. 그래서 그 화학 반응식을 쓰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코크스라는 애 있지, 코크스. 얘가 쉽게 말하면 타는 거야, 타는 거. 내가 산소 집어넣고 가열하면은 이 산소하고 코크스하고 반응하는 거야. 보통 우리가 산소랑 반응하면 그 태운다, 연소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런데 이때는 불완전 연소라는 거야. 불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자, 그걸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코크스는 C라고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얘가 연소는 산소랑 반응하는 거야, 무조건.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태울 때 탄소가 들어있는 걸 태우면 뭐 연소라고 하는 거는 그냥 완전 연소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일반적으로 연소는 완전 연소인데, 그래서 탄소가 들어있는 애를 연소시키면 원래는 이산화탄소가 생겨야 돼. 근데 불완전 연소가 되면 일산화탄소라는 게 생겨. 자, 요것도 이제 화학 반응식이니까 이렇게 개수 맞춰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생긴 일산화탄소가 요 철광석에 들어있는 산화철 성분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철 Fe2O3가 코크스가 불완전 연소에서 생긴 일산화탄소하고 반응을 해서 그때 이제 바로 우리가 원하는 순수한 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액체 상태로 만들어져, 액체 상태. 그래서 왜 우리 TV나 이런 데서 보면 용광로에서 시뻘건 쇳물 같은 거 흘러나와, 그거 이게.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이제 개수를 쓰면은 뭐 요거 그냥 개수 외워놔도 됩니다. 323 이렇게. 그래서 이제 코크스가 불완전 연소에서 생긴 일산화탄소가 산화철하고 반응해서 우리가 원하는 순수한 철이 얻어지는 거야. 그럼 끝난 거잖아, 사실은. 그지? 그럼 이거 왜 넣어줬느냐?
사실은 이 철광석이라는 암석이잖아. 얘만 써서 그런 거지 암석 안에는 기본적으로 규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SiO2 라고 쓰거든. 규산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규산염은 필요가 없거든. 괜히 얘 때문에 철이 안 만들어지면 그 규산염을 제거를 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석회석을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같이 막 가열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석회석인 탄산칼슘은 가열을 하면은 얘가 분해가 돼 버려. 그래서 산화칼슘이라는 것과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분해가 된다. 그러면 그때 만들어진 산화칼슘이 그 철광석이라는 암석에 들어있는 규산염 SiO2라는 애랑 반응을 해가지고 CaSiO3라고 쓰는데 슬래그라고 하는 게 생기게 돼요. 슬래그. 요걸 슬래그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요 두 과정은 있잖아. 사실은 이 그냥 철광석이라는 암석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산화환원이냐 이제 산화환원을 이용한 거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확반식 봐보잔 말이야. 자, 코크스에 들어있는 탄소가 일산화탄소 됐으니까 어찌됐건 얘는 얘가 되면서 뭐 한 거야? 산소를 얻었지? 그럼 우리 산소 얻은 걸 산화라고 이게 산화된 거야. 그러면은 산화환원의 동시성에 의해서 얘가 산화됐으면 얘는 무조건 환원이긴 하거든. 근데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산소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얘 입장에서는 산소를 잃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지? 잃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 게다가 얘 둘 다 비금속이다. 요거는 우리가 배운 두 가지 정의로는 설명은 안 돼. 그냥 어쨌든 얘가 산화됐으니까 얘는 무조건 환원이다라고만 일단 기억해두면 돼. 요거 같은 경우엔 또 설명하려면 산화수라는 개념이 필요해. 그럼 그건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냥 두 물질이 만났는데 하나가 산화됐으면 하나는 무조건 환원이다 생각해도 되는 거야. 산화 환원이 된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산화철 여기 두 번째 반응 보면은 산화철이 철됐잖아. 자 그러면은 뭐 된 거지? 산소 입장에서 산소를 잃은 거잖아. 그럼 산소 이름 우리가 환원이라 그랬지. 환원. 자,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를 봐봐. 일산화탄소는 결국 이산화탄소가 됐으니까 얘가 얘 되면서 뭐야? 산소를 얻은 셈이지? 그럼 산화된 거 맞네. 그지? 이렇게 되네. 그래서 요 두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인 거지. 자, 그런데 여기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 요 두 개는 있잖아. 요 산화하는 반응이 여기 산소 되게 많잖아. 이거 다 산소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거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라고 묻겠지, 그지? 왜 아닌지는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배운 두 가지 정의, 산소 주고받는 거랑 전자 주고받는 걸로는 설명이 안 돼. 한 가지 정의가 더 필요하거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 정의를 가지고 얘가 환원인지가 설명이 되는 거고 얘가 왜 산화환원이 아닌지가 설명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정의는 아직 내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요 두 반응은 우리가 배운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서 재련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만 이해해 주면 돼.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철이라는 금속이 있으니까 전자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요거 우리 요거 금속 비금속이니까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이거든 따지면. 그럼 얘네들은 각각 이온 상태인 거나 마찬가지야 지금. 응? 3 플러스고 얘는 2 마이너스 이런 애들이 결합하고 있는 상태거든. 그러면은 얘는 Fe 3 플러스가 Fe 원자가 되면서 그럼 얘가 얘 되려면 전자를 얻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자 가지고도 설명했지. 전자 얻으면은 뭐였어? 환원이었잖아. 맞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O2- 음이온이었는데
여기서 CO2 할 때 이 O는 원자란 말이야. 그러면 음이온이 원자 되려면 전자 잃어야지. 전자 잃어야지. 얘는 전자 가지고도 설명이 또 되는 애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 철을 재련하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산화환원을 이용한 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그 다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어지는 얘기지. 이 철의 재련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일상생활에서 산화환원을 이용한 거라면 그 다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우리 주변의 산화환원 반응 그래서 나오죠. 그지? 이 재련 말고도 우리 주변에서 산화환원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걸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거야. 자, 우리 주변의 산화환원. 우리 주변의 산화환원.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 생명 현상에서의 산화환원. 이거 아마 앞에서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산소 정의가지고 할 때 하면 뭐 대표님 광합성 나와요. 광합성.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광합성 나오면 이제 세포흡이라는 게 따라 나오거든. 얘네들의 화학 반응식 정도는 그냥 기본 빵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 기본 빵으로. 알겠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너희가 외우고 있다고 전제하고. 자, 그래서 광합성은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 자, 이거 포도당의 분자식도 외우고 있어야 돼. 함과 산소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 광합성이에요. 세포호흡은 반대야. 이게 화살표 사실 반대만 해주면 되거든.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아까 재련할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어떤 물질이 산소랑 반응하면 이거 일종의 연소라고 생각하면 돼. 일종의 연소. 우리 몸 안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그 결과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겨. 자, 얘네들 개수도 외워놔야 돼. 6, 6, 6. 여기도 6, 6. 개수도 쉬워. 이게 이제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거잖아. 볼게. 광합성. 자, 이산화탄소에서 봐. CO2잖아. C가 들어있지. 여기 C 들어있잖아.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해보자. 얘가 얘 되는 거거든. 그럼 봐봐. 산소 6 곱하기 2에서 12개였어. 우리가 배운 정의대로 해보자고. 여기는 지금 산소 6개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라는 애가 되면서 산소는 잃은 거야. 산소는 잃은 거야. 그럼 우리 산소 이름 뭐라? 환원이라 그랬지. 그 다음에 산소 갖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수소 갖고도 설명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수소는 산소랑 반대라 그랬잖아. 그럼 봐라. 수소가 없었어. 수소 12개 생겼어. 그러면 얘가 얘 되면서 수소는 얻은 셈이지. 그러니까 똑같이 환원된 거야. 환원. 자, 이번에는 H2O 봐봐. 그러면 H2O는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6H2O니까 6 산소가 6개였거든. 여기 산소 12개로 늘어났지. 그럼 얘가 얘 되면서 뭐야? 산소를 얻었다. 그 다음에 수소가 12개가 있었는데 O2가 되면 수소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수소는 잃은 셈이네. 그러니까 뭐 된 거다? 산소를 얻거나 수소를 잃으면 우리가 산화다 이렇게 얘기한다. 아, 광합성이라는 화학 반응도 산화하는 반응인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때는 전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전자로 설명하려면 금속이거나 아니면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거나 해야 된다 그랬잖아. 공유결합. 그래서 얘는 전자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산소나 수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럼 호흡은 반대야.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6얘가 포도당이잖아. C6H12. 그럼 여기 탄소 들어있으니까 여기도 탄소 들어있잖아. 그러면 얘가 얘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봐요. 여기 산소 6개였는데 12개로 늘어났으니까 세포호흡을 할 때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 되면서 산소를 얻는다. 그러니까 산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또 마찬가지 수소로 설명할 수 있어요. 수소 12개 있었거든? 근데 수소 없어졌잖아. 수소는 잃었네? 그래서 산소는 얻거나 수소를 잃는 경우를 우리가 산화라고 하잖아. 맞지? 그럼 이때는 O2, 6H2. 얘가 얘 되는 거야. 그럼 봐봐. 12개의 산소였는데 산소가 6개로 줄었으니까 여기서 산소는 H2O가 되면서 산소는 잃은 셈이지. 그 다음에 수소가 없었는데 수소가 생겼잖아. 그지? 수소를 얻은 셈이지? 그러니까 뭐 된 거다? 환원 된 거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거 써놓고 화살표만 반대로 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럼 얘가 얘 되면서 산화되는 거고 얘가 얘 되면서 환원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반대되는 화학 반응. 근데 어쨌든 광합성이라는 것과 세포호흡이라는 것도 대표적인 산화하는 반응이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자, 여기서 이제 세포호흡이 일종의 연소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A라는 물질이 산소기체랑 반응하면 그건 다 연소라고 생각하면 돼, 연소. 자, 두 번째. 화석연료의 연소, 그래서 나오죠. 화석연료의 연소. 두 번째, 화석연료의 연소.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연소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애가 무조건 산소기체랑 반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우리가 화석연료다 그러면 보통 세 가지밖에 안 나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보통 이 세 가지가 이제 나오거든. 근데 석탄이건 석유건 천연가스건 이 화석연료의 주된 구성 원소는 탄소하고 수소야. 그래서 이게 화석연료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자, 여기 화석연료 태우는 경우에는 내가 태우는 물질 안에 탄소라는 애랑 수소라는 애가 들어있는 거거든. 꼭 기억하세요. 탄소가 들어있는 애를 태우면 무조건 이산화탄소가 생겨. 그 탄소 때문에. 그 다음에 수소가 들어있는 애를 태우면 그 수소 때문에 무조건 물이 생겨. 연소하게 되면. 알겠니? 그래서 탄소나 수소가 들어있는 애들을 태우면 무조건 이산화탄소와 H2O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거기서 자, 이 천연가스의 주성분이 메테인이라고 하느냐, 메테인. CH4라고 씁니다, 우리가. 그럼 내가 천연가스를 태운다 그러면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되느냐? 메테인을 태운다? 산소랑 반응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메테인에 탄소 들어있으니까 무조건 이산화탄소 생긴다 그랬고, 수소 들어있으니까 그 수소 때문에 무조건 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어. 물론 이것도 이제 화학 반응식 완성하려면 이렇게 개수를 써줘야 돼. 그럼 이때 보자고. 자, 메테인이라는 애를 태우는 거잖아. 그럼 여기 CO2가 생긴 거야. 이렇게. 얘가 얘 되는 거야. C 들어있는 애 찾으면 돼. 자, 그러면 얘가 얘 되면서 지금 어떻게 됐니? 산소는 얻었잖아. 산소 없었는데 산소 생긴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또 봐라. 얘 수소 갖고 있었는데 수소 없어졌잖아. 수소는 잃은 셈이지. 그러니까는 산소를 얻거나 수소를 잃으면 우리 산화라 그랬죠? 그 다음에 O2 봐라. 얘가 얘 돼. 자, 여기 EO2니까 산소 4개였거든. 근데 여기 EH2O 되면 산소가 2개로 줄었지. 그럼 얘가 얘 되면서 산소는 잃은 셈인 거지. 그 다음에
봐봐, 수소 없었는데 수소 생겼잖아. 수소는 얻은 셈이지. 그럼 아까 광합성하고 마찬가지네? 그죠? 뭐 된 거다? 환원됐다 이렇게. 아까 광합성에서 그 얘기 안 했다. 요거 지우고 광합성 일단 잠깐 써볼게요. 좀 이따 다시 쓸게. 근데 그 얘기하고 넘어간다는 게. 자, 광합성만 할 때 다시 한번 써보면 아까 요거여가지고 이때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포도당 되면서 환원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H2O가 O2 되면서 산화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리고 지금 여기 화석연료 메테인이라는 애 태우는 거 나와 있잖아. 그럼 아까 우리 얘기했던 산화제 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자, 광합성에서 산화제가 누구냐라고 하면 누구야? 내가 반대로 쓰라 그랬지. 이산화탄소가 환원이 되는 거니까 이산화탄소가 산화제인 겁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H2O가 산화되니까 H2O는 환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메테인 연소하는 거에서 메테인이 산화돼서 이산화탄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메테인이 뭐야? 환원제. 그 다음에 O2는 환원이 돼서 H2O가 되는 거니까 O2는 환원되니까 O2는 산화제.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산화제, 환원제도 좀 같이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지금 연소 얘기 좀 이어가 보자면, 자, 연소. 방금 뭐 화석연료의 연소 얘기했다면 사실 연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소 그러면 내가 어떤 태우는 물질이 있을 거 아니야. 태우는 물질이 있는데 뭐 화석연료가 됐건 나무가 됐건 종이가 됐건 뭐 플라스틱이 됐건 걔네들이 무조건 산소랑 반응하는 게 연소라 그랬지. 근데 니네 공부할 때 나오는 이 태우는 물질들은 대부분 종이 아니면 나무 아니면 화석연료야. 그래서 이 태우는 물질 안에는 대부분 탄소, 수소 들어있다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은 탄소나 수소가 들어있는 애를 태우면 무조건 탄소 때문에 이산화탄소 생긴다 그랬고 물 생긴다 그랬잖아. 아까 메테인으로 예를 든 거지. 그래서 꼭 메테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내가 뭘 태운다 그러면 그 물질이 산소랑 반응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그 태우는 놈 안에는 탄소와 수소라는 원소가 들어있다. 그것 때문에 탄소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수소에 의해서는 무조건 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연소 중에 금속을 연소하는 것도 있거든. 이건 좀 다르다. 자, 연소니까 무조건 금속이 산소랑 반응하는 건 맞는 거야. 근데 이때는 이 금속에는 탄소나 수소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산화탄소 물 생긴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때는 우리 앞에서 했지만 금속과 산소가 결합한 물질이 만들어지거든. 그걸 우리가 산화물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구리가루를 도가니에 넣고 태우면 산화구리라는 애가 생겼잖아. 산화모식이 이게 다 산화물이야. 산화모, 뭐 산화구리, 산화마그네슘, 산화아연 뭐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산화물이라 부르는 거야. 산소랑 결합한 애들. 이렇게 되거든.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을 산소랑 금속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 통틀어서 산화물이라 부른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질을 태우는 것과 금속을 태우는 게 그 생성물이 좀 다르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연소는 무조건 내가 태우는 거 있지. 태우는 거. 얘네가 무조건 산화되는 거야.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설명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냥 무조건 걔랑 반응하는 산소는 무조건 환원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소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무조건 내가 태우는 애가 산화, 그거랑 반응하는 산소가 무조건 환원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태우는 애가 무조건 환원제. 그거랑 반응하는 산소는 무조건 산화제 이렇게 보면 돼요.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뭐 그래서 연소라는 게 있다. 근데 특히 이제 연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산화는 산화인데 생각해봐. 내가 나무 태우면 순식간에 이렇게 되잖아. 마찬가지로 내가 금속도 가열하면 금방 산화물이 돼버리거든. 산화 환원이긴 한데 굉장히 빨리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소는 또 빠른 산화라고도 얘기합니다. 빠른 산화. 산화가 되게 빨리 일어난다 이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화석연료 연소까지 살펴보고. 자, 그 외에도 이제 많다 이거지. 그럼 기타 나머지 뭐가 있느냐? 자, 세 번째.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산화하는 반응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음식이 남았어. 뭐 냉장고에 보관하긴 하겠지만, 그게 오래되면 상하지. 음식이 상하는 거. 부패라고 하지, 부패. 이것도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만나서 산화가 되면서 이상한 악취가 나고 색깔이 뭐 색깔이 달라지는 어떤 이상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걸 부패라고. 이것도 산화야. 그래서 만약 음식이 오래돼갖고 막 냄새 심하고 막 못 먹어. 그럼 부패잖아. 그냥 먹는 게 생길 수도 있어. 그런 건 발효라 그래. 예를 들자면 발효식품이라고도 많이 들어봤잖아. 너네 김치가 오래되면 신김치 되잖아. 맞니? 그 다음에 요거트 뭐 이런 것들. 얘도 산화야. 산화인데 얘네는 먹을 수 있는 것뿐이고 얘는 못 먹는 것뿐이고. 이런 발효 같은 것도 산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철 재련 얘기했다만 그냥 순수한 철을 만들었는데 또 그 철을 그냥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은 이 철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물이랑 만나서 산화가 돼. 철이 녹슨다라고 표현하지. 철의 부식. 녹이 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가 쇳덩어리를 가열하면 그 철이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철 되거든. 그럼 이건 아까 했던 금속의 연소잖아. 근데 그냥 순수한 철을 공기 중에 냅둬도 산화철이 돼. 똑같은데 얘는 되게 빨리 일어나는 거고 얘는 천천히 일어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아까 연소는 빠른 산화였다면 이 음식이 상하거나 발효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철이 녹쓰는 거는 똑같은 산화인데 되게 느리게 일어나. 그래서 얘는 느린 산화라고도 불러. 느린 산화. 느린 산화. 오케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섯 번째로는 특히 이제 사과지, 사과. 사과를 깎아놓고 이제 한 조각만 잘라 먹고 냅둬. 그러면 그 사과 색깔이 좀 이따 가보면 약간 갈색으로 변해 있지? 갈색으로 변해 있어. 갈변, 물론 먹을 수는 있어. 먹을 수는 있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게 좀 더 맛있는 것 같긴 하던데. 갈변이라 그래, 갈변. 약간 갈색으로 변했다 이거잖아. 사과의 갈변도 일종의 산화 환원이다. 그지? 일종의 산화 환원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여섯 번째로는 그 반딧불이라는 곤충 있잖아요. 반딧불이. 뭐 선생님들이 실제로 본 적은 거의 없다만 이렇게 TV나 이런데 영화나 이런데 보면 반딧불 궁뎅이에서 반짝반짝 하잖아. 그 반딧불이 몸속에 루시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 근데 반딧불이가 지 몸속에 있는 루시페린이라는 애를 산화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산화가 되면서 그 빛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루시페린이라는 물질이 산화가 되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다. 뭐 이것도 이제 산화하는 반응에 의한 거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철의 부식하고 비슷한 건데 여기 보이죠? 손난로. 이 손난로 안에 철가루가 들어있어. 그러면 그 내가 그 손난로를 조물조물 하면은 그 철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만나 산화가 되면서 일종의 부식되는 거지. 근데 그때 열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그 열에 의해서 이 손난로가 따뜻해지는 거야. 그 우리가 핫팩이라고 하잖아. 핫팩, 그지? 손난로. 손난로 안에는 철가루가 들어있다.
그 철가루가 산화되면서 열이 발생하는 거고, 그때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이제 따뜻하게 데펴지게 되는 거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 우리 수돗물을 정수장에서 만들 때, 그지? 수돗물을 정수장에서 만들 때, 그 수돗물 이렇게 수돗물 직접 요즘 먹는 사람은 없지만 수돗물 특유의 냄새가 있지, 그지? 그 뭐 아주 뭐 그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긴 하다만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돗물을 정수할 때 그 정수장에서 우리 집까지 수돗물을 보낼 때 세균이 거기에 번식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세균을 죽이려고 살균 작용을 하려고 수돗물에다가 염소라는 기체를 약간 녹여서 보내요. 염소로 소독을 한다 그러거든. 특히 수영장 가면 특유의 냄새 나지. 그게 염소로 소독한 거야. 염소로 소독한 거야. 이것도 일종의 산화환원이야. 자, 이거 여기 화학 반응식이 안 써져 있지? 한번 써봐. 수돗물이니까 H2 물이겠지? 물에다가 염소 기체를 딱 녹이잖아? 그러면은 HCl 염산이 살짝 만들어지면서 요거 HCl5라고 하는 하이포화 염소산이라는 게 만들어져. 얘네가 약간 산성을 이건 염산이잖아. 염산 아주 극히 소량의 염산이 생긴 거잖아. 얘네들이 세균을 죽이는 거야. 근데 이 물하고 염소 기체가 만나서 이 염산 하이포화 염소산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반응이 산화환원이에요. 이것도 뭐 우리가 배우지 않은 정의로 설명이 되는 거라서 그냥 화학 반응식 정도만. 이거 나중에 학교에서 나온다. 학교에서 나오니까 요 화학 반응식 꼭 기억해 두시고, 알겠니?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 거기 뭐 화학전지라고 하죠. 화학전지. 근데 이제 말이 화학전지인데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건전지 있잖아. 건전지. 이런 거. 이런 건전지 있잖아. 이런 건전지 같은 거 화학전지라고 하는데 그 화학전지 안에서 산화환원이 일어나면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통합과학 저 뒤에 가면은 수소연료 전지라는 거 있거든. 뭐 요즘에 수소자동차라는 거 막 나오잖아. 거기에 사용되는 뭐 대표적으로 수소연료 전지 같은 거. 뭐 그 원리까지는 내가 지금 얘기 안 할게.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배우니까. 뭐 이런 어떤 화학 전지들도 각각 플러스극, 우리 건전지니까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있을 거 아니? 거기서 이제 산화환원이 일어나면서 전자를 주고받게 되는 거. 우리 전자 이동으로 산화환원 설명하잖아. 그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결국 전류가 흐르게 돼서 전기를 쓸 수 있게 되는 거. 이 화학전지 안에서도 산화환원이 일어나는 거다. 산화환원이 일어나는 걸 이용해서 화학전지를 만든 거겠지.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있는 거? 약간 연소하고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화약 터트려. 화약 태우면 화약이 연소하면서 그 화약 속에 금속 원소를 넣어놓으면 늘 알다시피 금속이 태워지면 불꽃색이 나타나잖아. 그거 이용해서 형형색색의 불꽃놀이 하는 거. 불꽃놀이도 일종의 산화환원 이용한 거다. 불꽃놀이도, 그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은 산화환원이 이용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산화환원에 의한 현상들도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다. 뭐 거기 좀 하나 얘기 안 한 거 뭐 표백제로 옷을 하얗게 만드는 것도 있네, 그지? 그걸 왜 이거 쓸까 그냥? 표백제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하얀색 옷인데 이제 오래 입다 보면은 빨아도 약간 이게 누래지거든. 그럼 그때 이제 표백제라는 걸 집어넣으면은 얘네 나중에 집에 있는지 한번 봐봐. 산소계 표백제라고 하거든. 산소계 표백제. 그러니까 산소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표백제를 세탁할 때 넣으면은 그 표백제에 들어있는 산소 성분이 옷에 있는 때랑 만나서 산화가 되면서 그 때를 제거하는 거거든. 그래서 옷 하얗게 만들 때 넣는 표백제도 산화환원을 이용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산화환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
니네 그 뒤에 보면 개념 확인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풀지 않아도 되는 거 선생님 몇 개 얘기해 줄게. 개념 확인 문제 풀지 않아도 되는 거. 5번 문제는 풀지 마십시오. 5번 문제는 좀 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풀면 되는데 거기서 자 15번 문제 선생님을 한번 봐볼게요. 뒤에 15번 문제 요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그냥 풀라고 하면 못 푸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 자 다음 지웁시다. 그리고 참 선생님이 작업이 좀 늦어졌는데 우리 지난주에 나간 거 그 전주에 나간 거 어제 선생님 밤에 다 편집해갖고 유튜브에 지금 다 올려놨거든. 좀 이따 선생님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지난 시간에 뭐 사나원은 좀 이해 안 된다면 거기도 한번 봐주시고 그 전 거도 오늘 다 올려놨어. 우리가 오늘 6주차 수업인데 4주차 5주차 수업 다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링크는 조금 이따가 보내줄게. 그리고 과제도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이제 그 구글 클래스룸에다 올려놨거든. 그러니까 좀 이따 링크 보낼 테니까 그 링크 들어가서 다운 받아가지고 숙제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15번. 자 15번 보시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질산은 수용액에다가 구리판을 넣었더니 구리판 표면에 물질이 석출되고 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했다. 이거 아까 선생님 설명한 거지. 자 질산은 수용액이 있대. 그러니까 니네가 요거를 화학식으로 쓸 줄 알아야 이게 쉬운 거야. 그럼 내가 수용액이면 질산은이라는 애를 물에 녹인 거잖아. 그러면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고? AgNO3라고 쓰기는 쓰는데 얘네가 이온 상태로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이 수용액 속에는 은이온하고 질산이온이 이렇게 들어있어. 자, 얘네들 각각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2 플러스인지 이거 알고 있어야지. 왜냐면 우리 이온결합에서 배웠지만 얘네들은 그 전하량대로 결합하고 있지. 그래서 AgNO3면 예를 들어서 Ag하고 NO3가 1대1로 결합한 거야. 그럼 걔를 물에 녹여서 이온으로 나뉘어지면 1대1로 나뉘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은 2개를 그려놨으면 질산도 2개를 그려놓는 거야. 그럼 거기다가 구리를 넣었대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뭐만 생각하면 된다고? 내가 집어넣은 금속하고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금속 이온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네 둘 사이에 뭐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때 이 질산이온은 수용액 속에 들어있기는 한데 아무것도 안 하거든? 이런 경우에 구경꾼 이온이라 불러. 구경꾼 이온. 구경꾼이야. 자 그럼 어쨌든 이때 똑같이 자 구리 원자랑 은 이온하고 서로 이제 여기 은도 이온이 입자가 있을 거야. 걔네들이 부딪히면서 이제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 식으로 쓰면 구리 원자가 은 이온하고 만났다. 그래서 반응성을 그럼 비교하라고. 항상 금속끼리 만났을 때는 반응성 비교해 보니까 구리가 더 크더라. 그러면 구리라는 전자를 잃으려고 한다. 줄락하는데 얘가 이온이야. 그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얘가 원자면 못 받는다고. 그럼 이제 줄락하는데 받을 수 있으니까 줘. 자, 그래서 구리는 구리 이온이 된다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써놨죠. 구리는 이온일 때 2 플러스거든? 그러니까 구리가 구리 이온이 되면서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그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하셔서 경비실에 갖다 놨는데. 네네네. 근데 교환인데 반품인가요? 아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얘들아 미안합니다. 구리가 구리 이온 되면서 전자를 잃는데 지금 보면 2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니네 이온식을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 그럼 전자를 몇 개 잃어? 2개를 잃는다고요. 그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를 잃었으면 이제 받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주고받은 전자수가 같아야 된다고. 그럼 2개를 잃었으면 받는 놈도 2개를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받는 은은 이제 받아서 고체 은이 되거든.
그러면서 봐봐. Ag 플러스니까 얘는 전자를 얻는다 하더라도 Ag 플러스니까 하나를 얻어서 은이 되거든. 근데 두 개를 받아야 되죠. 그러려면은 은 이온이 두 마리가 필요한 거야. 두 마리가. 그래서 얘가 전자를 얻는다. 그래서 하나당 하나 총 두 개가 얻어서 두 개를 얻는다 이거지.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요 식대로 가면은 여기 구리 원자 하나는 구리 이온이 되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수용액 속에 들어있던 구리 이온이 하나가 생길 때 은은 두 개가 사라져서 여기 달라붙는 거야. 두 개가 사라져서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질산은 수용액일 때는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없는데, 자, 구리는 또 구리가 이온이 되면 푸른색을 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투명했던 애가 여기 은이 석출되면서 구리 이온이 생기니까 점점 푸른색으로 변해간다. 그걸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기 한번 봐볼게. 기억. 용액의 색깔이 변하는 이유는 용액 속에 구리 이온이 생겼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그지? 내가 얘가 고체일 때는 붉은색이야. 이온일 때는 푸른색 띄는 거야. 요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기억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니은. 구리 표면에서 석출된 물질. 자, 아까도 얘기했지. 질산은 아무것도 안 하네. 구경꾼이야. 그러니까 여기 달라붙는 건 은이 달라붙는 거죠. 여기 니은 틀렸죠. 그럼 디귿. 은 이온은 산화된다? 자, 봐봐. 은 이온 뭐 된다 그랬어? 전자 얻은 거잖아. 전자 얻은 우리가 뭐라고? 환원이라고. 디귿은 틀렸구나. 그럼 여기서 기억만 맞는 말이 되겠지. 요거랑 유사한 게 뒤에 나오는 17번도 이제 유사하긴 한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요거 하나 해볼게.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는데, 자, 그러면 요거 내가 앞에서 할까 하다가 이제 어차피 문제 풀어줄 것 같아서 설명하는 건데, 이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렇게 반응이 지금 일어날 때 이 구리 금속은 점점 작아져. 구리가 이온으로 변하니까. 대신에 이제 그 표면에 은이 달라붙는데, 자,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 수는 어떻게 될까? 이 수용 봐라. 어차피 얘는 변함이 없어요. 처음에 두 개 들어있으면 내가 금속을 뭘 집어넣든 얘는 두 개야. 그런데 봐라, 여기서 구리 이온이 하나가 생길 때 은 이온은 두 개가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수용액에서 이온을 두 개를 빼고요, 다른 이온 하나를 넣었다고. 그럼 어떻게 돼? 줄어들었지. 맞지? 이 수용액 속만 비교하는 거예요. 이 금속은 제외하고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수만 보면 줄어들었다. 감소하는 거. 이것도 알아.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 그 수용액 속의 질량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봐. 얘네들도 하나하나가 사실 질량이 있는 거잖아. 근데 요걸 물어보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구리라는 애가 있고 은이라는 애가 있잖아. 자, 참고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리가 있고 구리 이온이 있으면 얘네들은 질량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자가 이온된다고 질량이 달라지질 않아. 어차피 전자가 하나 있고 없고 차이인데 그 전자가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내 옷에서 먼지 하나 털어낸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런데 구리라는 애랑 은이라는 애는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니까 질량이 다를 거 아니야. 질량이 누가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이걸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구리가 질량이 더 크다고 해봅시다. 은보다. 그치? 은보다 더 크다고. 아니, 은이 더 크다고 할까? 은이 더 크다고 할게. 은이 더 크다고 해볼게. 그럼 생각해봐. 수는 줄어들었지만 무거운 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개를 빼내는데 그 두 개가 무거운 거 두 개 빼내고요. 얘 하나보다 가벼운 걸 집어넣었으면 이 수용액의 질량 어떻게 됐겠냐? 감소했겠지. 감소.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이 뭐 감소냐 증가냐를 따지려면 요런 조건이 있어야 돼. 아, 구리라는 원자와 은 원자 중에 누가 질량이 더 크다 작다 요거.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다. 요거 선생님이 아마 오늘 숙제 나가는 워크북에 요 어려운 문제에서 요거 이용해서 푸는 게 하나 있을 거야. 요거 내가 다음 시간에 또 풀이는 해주겠지만 요 내용 잘 기억해야 돼. 밀도는 수용액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니네 중학교 때 밀도 배웠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자,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이 수용액의 부피가 변하지 않아.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입자 한두 개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부피는 안 변하거든. 얘는 안 변해. 근데 그것 때문에 질량이 어때? 줄어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에서 질량이 줄어드니까 밀도도 줄어들게 돼. 그래서 이렇게 수용액 안에서 어떤 뭐 이온수가 어떻게 변하고 질량이 어떻게 밀도 어떻게 변하냐 물어보면 질량하고 밀도는 같다고 보면 돼. 질량이 줄어들면 밀도도 줄어드는 거고 질량이 늘어나면 밀도도 늘어나는 거다. 왜? 부피는 안 변하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뭐 풀어볼 만한 거는 예를 들어서 거기 8번 한번 봐볼까? 8번? 요것도 요거 8번은 니네 숙제 하지 마라. 요거는 그 비금속의 반응성이 나오는 거라서 요건 선생님 설명 안 한 거라서 요거는 지금 당장 안 해도 될 것 같아. 요거 8번도 숙제로 할 때 하지 마시고요. 제만 한번 2번만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자 12번. 요 12번은 오늘 마지막으로 할게요. 다음 이제 반응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들이 써 있지.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 써 있는데 다음 반응식 중에서 밑줄 친 물질이 환원된 것만을 골라라. 자, 그래서 기억 12번. F 이거 아까 우리 철의 재련에서 나왔던 거다, 그지? 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줄이 딱 거져 있고 일단 다 써놓고 합시다. 니은. 디귿. 자, 니은에선 얘가 줄이 거져 있는 거고 돼 있어서 여기 또 줄 거져 있고 리을 이렇게 써져 있고 여기는 여기 줄 거져 있고 여기. 자, 기억부터 봐볼게. 자, 얘는 Fe2O3가 Fe 됐을 거 아니야, 그지? 얘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얘 된 거네. 맞지? 다른 거 볼 것도 없잖아. 그럼 여기 산소가 있었는데 산소 없어졌네? 그럼 얘 산소 잃었네? 그럼 산소로 가지고 산소 잃으면은 환원이네? 그럼 문제에서 환원, 밑줄 친 게 환원되는 것만 고르라는 거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밑줄 친 Fe2O3가 환원돼서 Fe2가 된 거야. 맞는 말이고. 니은. 자, 얘도 쉽다. 얘도 CuO인데 얘가 반응하면 Cu가 됐잖아. 그럼 지금 얘가 얘 되면서 어떻게 됐다? 산소가 없어졌네. 그지? 산소 잃었구나. 그럼 얘 환원이구나. 그럼 밑줄 친 CuO가 환원이 된 거야. 그럼 얘도 맞는 말. 자, 디귿. 얘지. 자, 얘는 얘가 됐을 거야. 그지? 여기 AL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얘 되면서 지금 어떻게 됐지? 산소가 없었는데 산소가 생겼잖아. 그지? 뭐 열중이라 생긴 거잖아. 그럼 산소 얻은 거잖아. 우리가 산소를 얻으면 뭐 되는 거다? 산화된 거다. 그럼 여기서는 밑줄 친 알루미늄은 환원된 게 아니라 산화된 거지? 틀렸고. 환원된 것만 고르라 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서는 자, 이거 아까 염산에다가 뭐 아연 뭐 이거 했단 말이지. 아연 수소야. 그럼 자, 여기서 수소는 봐봐. H 플러스잖아. 양이온으로 표시되어 있지. 그럼 얘가 H2가 되지. 그러면 얘가 얘 되면서 H2면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니까 수소이온이 원자 된 거거든. 그러면 양이온이 원자 되려면 다시 거꾸로 원자가 양이온 될 때는 전자를 잃는 거지만 양이온이 원자 될 때는 다시 전자를
얻어야 되죠. 우리가 전자 갖고 설명할 때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라 했어. 전자 얻으면 환원. 알겠니? 전자 얻으면 환원이야. 그럼 마찬가지 밑줄 친 수소이온 환원됐으니까 맞는 말. 그 다음에 미음. 자, Mg는 Mg2 플러스가 됐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것도 오늘 배운 전자 이동으로 얘기하자면 전자를 잃은 거지?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된 거지? 그럼 아니네, 그지? 그래서 밑줄 친 게 환원된 것만 고르면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환원의 정의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거기 뒤에 넘기면 20페이지까지는 조금 숙제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선생님 숙제 써줄게. 산화환원 개념 확인 문제. 산화 환원 부분에 개념 확인 문제 1번부터 20번 숙제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문자가 하나 갈 건데 그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다 올려놓은 워크북이 있는데 워크북 5번 해서 유전정보 흐름이라는 프린트가 있어. 요거 출력해서 숙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뭐 수요일날 이렇게 왔었잖아. 이번 주도 비슷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가도록 할 텐데 인혁이 너는 목요일날 올 수 있다 그랬나? 수요일도 되고 목요일 된다 그랬지. 인혁아 대답 좀 해봐. 그래 그럼 수요일날 와. 그럼 니네 그 지난주에 왔던 요일 있지, 그지? 왔던 시간. 그다음에 성은이도 이번 주는 수요일이 된다 했으니까 수요일날 좀 오시고 그 시간은 나중에 따로 얘기해 주도록 할게.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거 그래서 수요일날 니네 지난번에 왔던 시간 있지? 그 시간에 똑같이 와서 수요일날 검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날 테스트를 보는데 내가 범위 미리 알려줄게. 범위는 우리 요 부분이야, 요 부분. 그러니까 니네가 요 숙제를 잘 하면 테스트 보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요 테스트는 유전 정보 흐름에다가 니네 시험 좀 누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그러니까 얘가 거의 주가 될 거고 우리 앞에 배웠던 생명체 구성 물질도 일부 포함해서 테스트를 보겠어. 알겠지? 요거 좀 잘 적어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했어. 수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